오늘은 누거우차오 사건으로 중일 전쟁에 불을 붙인 인물이자 일본군 3대 우물 중 하나인 무타구치 레냐의 이야기입니다. 무타구치 레냐는 일본의 극우 커뮤니티에서도 넌더리를 칠 정도로 무능한 장수이죠.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무타구치가 일본군 장교로 위장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앞당긴 무타구치 레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선은 누거우차오 사건 이전에 무타구치 레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88년 10월 규슈 지방의 사가현에서 태어난 무타구치 레냐는 유년 시절부터 군의 남다른 뜻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고급장교 과정인 육군대학교까지 마친 무타구치 레냐는 29세의 나이로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했죠. 군생활을 막 시작한 무타구치의 행적은 생각보다 정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던 시기에 시베리아 침공을 시작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죠. 시베리아 침공 이후에는 프랑스로 파견되어 주재무관을 지냈고 소자로 진급할 무렵에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혼자 잠입해 첩보 활동도 벌였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무타구치의 군인 인생 황금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부터는 그 유명한 누거우차오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1931년 가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독단적으로 점령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후이를 데려다가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후 이시모토 사건으로 벌어진 열화사변까지 거치며 일본의 중국 주둔군과 숭저위안이 지휘하는 국민당군은 베이징에 누거우차오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죠. 누거우차오는 다리 이름입니다. 차오가 중국어로 다리라는 뜻이죠. 당시 무타구치 레냐는 러시아에서 첩보 활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거우차오의 제1연대장으로 파견됩니다. 무타구치 레냐가 중국으로 파견된 초반에는 양국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대치만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은 긴장 속에서 대치만 하는 것이 지루했는지 다소 엉뚱한 행동을 하죠. 펑타이에 주둔하던 일본군 1연대 3대대가 중국과 어떤 합의도 없이 중국 관할구역에서 실탄을 사용해 사격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훈련이 무슨 문제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치 중에 훈련을 한 것은 도발이나 다름없는 행위이죠. 이틀이나 무단으로 진행된 훈련은 별 문제 없이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용왕묘와 제방 쪽에서 총성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갑작스럽게 울린 총성에 놀란 중대장은 병사들을 집합시켜 인원 종합을 실시하는데요. 인원 종합을 실시한 결과 이등병 1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사의 실종 사실은 3대 대장인 이치키 소자를 거쳐 연대장인 무타구치 레냐에게까지 보고되죠. 병사의 실종 사실에 분노한 무타구치는 중국을 협박해가며 주변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수색작전을 실시하는데요. 어이없는 사실은 당시 실종되었던 이등병은 사실 중국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화장실을 다녀온 것이었고 병사는 집합 이후에 이미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변을 보고 온 병사는 자신을 찾는 수색작전에 투입되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웃긴 겁니다. 복귀한 병사는 찾는다고 나올 리가 만무했고 중국과 일본은 다시 한번 교섭을 시도하죠. 여기서 무타구치 레냐는 정말 아무도 생각 못할, 아니 생각 안 할 것 같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중국을 공격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어떠한 선전포고나 상부의 보고도 없이 심지어 개전 권한도 없는 일개 연대장이 무작정 공격부터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타구치 레냐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이치키 소자가 정말로 공격하냐고 다시 물어봐도 무타구치는 완고했죠. 일개 연대장에 불과했던 무타구치 레냐의 황당한 명령으로 동아시아 최악의 전쟁으로 꼽히는 중일 전쟁이 시작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더욱 웃긴 사실은 정작 중일 전쟁을 일으킨 무타구치는 막상 전쟁이 터지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을 숨어있다가 누거우차오 전투가 끝나고 작전회의가 시작될 때서야 무타구치는 자신의 팔에 붕대를 감고 등장했죠. 이때 붕대를 감은 이유도 실제로 다쳐서가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거우차오 사건 이후로 일본군 상부에서는 무타구치의 결단력에 감동하여 무타구치를 소장으로 진급시킵니다. 소장이 된 무타구치 레냐는 제사군 참모장을 거쳐 중장까지 진급하게 되죠. 가슴팍에 별이 늘어갈수록 무타구치 레냐는 점점 더 무서울 것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중장이 된 무타구치 레냐는 18사단장의 지휘로 싱가포르 전투에 참여해서 술판을 벌이죠. 이때 적의 포격이 날아왔고 무타구치는 대피를 해야 했는데 만취한 상태여서 대피소로 간다는 것을 그만 하수구에 숨어버립니다. 하수구에 숨는 바람에 무타구치는 수류탄 파편을 맞아 부상을 당했죠. 약간의 상처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타구치가 이끄는 18사단은 성공적으로 싱가포르를 함락시켰고 이후 필리핀의 바탄반도를 거쳐 버마 전선까지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무타구치 레냐의 마지막 삽질, 인팔 작전이 시작됩니다.
인팔 작전은 피날레라고나 할까요? 당시 일본의 대본령은 영국령 인도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데 이 작전이 바로 인팔 작전입니다. 참고로 대본령은 전시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과 해군의 최고 통수기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팔 작전의 전략은 버마에서 출발해 밀림 지역을 넘어 인도를 공격하겠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죠. 어깨가 한껏 부풀어 오른 무타구치조차도 처음에는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인도 공격을 반대했습니다. 이때도 대본령의 도조 히데키는 무타구치 레냐의 냉철한 판단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자신의 주가만 올리고 무난하게 끝날 수 있던 상황에서 무타구치 레냐는 반대하던 인도 공격을 갑자기 하겠다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타구치 레냐가 버마 전선을 수비하던 일본의 제15군 사령관으로 복무를 하던 중 영국군이 버마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던 게 이유였죠. 간단하게 말해서 무타구치는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건 무타구치가 인도 공격을 반대할 당시는 영국군이 버마를 빼앗기면서 정신이 없었을 때였지만 공격을 하겠다고 날뛰고 있을 때는 상황이 이미 많이 바뀐 상태였죠. 영국군은 이미 재정비를 모두 마치고 전쟁 준비도 끝낸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부하들은 무타구치 레냐를 뜯어말렸죠. 일단 밀림으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고 본부와 거리도 너무 멀었기에 보급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 챙길 수 있는 식량이 모두 떨어지면 병사들은 쫄쫄 굶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타구치 레냐는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는데요. 일단 전투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부족한 식량은 적에게서 빼앗아 보충할 수 있다고 말하죠. 무타구치의 판단력과 함께 부하들의 어이도 터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무타구치를 뜯어말려봐도 무타구치 레냐는 15일 안에 작전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고 결국 독단적으로 인팔 작전을 승인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이때 인팔 작전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도조 히데키인데요. 도조 히데키는 인팔 작전의 결제 서류를 본인의 집 목욕탕에서 받아 결제했죠. 그래서 이 결제를 목욕탕 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팔 작전은 모두의 예상대로 거의 시작과 동시에 실패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형도 적군의 상태도 조사하지 않고 시작된 작전이니만큼 제대로 무언가 해보기도 전에 일본군은 굶주림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거기에 밀림을 헤쳐나가는 행위는 영국군에게 우리 좀 포격해주세요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일본군은 보이지 않는 포격과 굶주림 그리고 더위와 싸우느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버마의 사령관인 가와베가 무타구치 레냐를 찾아오는데요. 무타구치 레냐는 바로 후퇴하겠다고 말해도 모자를 판국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후퇴하겠다는 말을 끝내 꺼내지 않습니다. 무타구치는 최대한 아련하게 가와베를 바라보며 후퇴 명령을 내려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해보지만 가와베는 눈치를 못 챈 건지 후퇴하라는 말을 하지 않죠. 인팔 작전이 끝난 건 31사단장이 무타구치에게 항명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후퇴시켰을 때였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멍청한 상관 하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부하들을 바라보던 31사단장은 얼마나 답답했을지 가늠도 안 가네요. 무타구치 레냐는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후퇴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항명한 31사단장을 정신병자로 몰아갑니다.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한 인물이죠. 결국 전쟁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무타구치 레냐는 전쟁이 끝난 뒤에 A급 전범으로 기소됩니다. 보통 A급 전범들은 재판에서 사형을 받기 마련이지만 무타구치 레냐는 끝내 불기소 처리됩니다. 밟는 스텝은 모두 꼬이던 무타구치 레냐지만 운 하나는 참 좋았네요. 무타구치 레냐는 무능한 장군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타구치가 벌인 주옥같은 행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괜히 3대 우물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거오차오 사건으로 중일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도 모자라 인팔 작전으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졸장 무타구치 레냐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